주당 순이익, EPS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물류와 원가 관리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물류공원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지표인 주당 순이익, 즉 EP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PS는 영어로 Earnings Per Share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보통 주 한 주에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PS의 계산식은 보통 주에 귀속되는 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류기업의 보통주 귀속 순이익이 100억 원이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1000만 주라면 EPS는 1000원이 됩니다. 이는 기업이 주식 한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창출했다는 의미입니다. EPS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전체 이익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주의 관점에서 한 주당 어느 정도의 이익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류기업의 경우에는 창고 운영, 운송, 배송과 같은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가 최종적으로 주주 가치로 얼마나 전환되었는지를 EP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동량과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차량 운행비, 외주 운송비, 인건비, 창고 임차료, 금융비용 등이 더 크게 증가하면 순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은 증가하지만 EPS는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 증가가 크지 않더라도 차량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 운행을 줄이며 창고 가동률을 개선하고 저수익 계약을 조정한다면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EPS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S는 단순한 투자 지표가 아니라 물류기업의 운영 효율과 원가 관리 성과가 최종적으로 집약된 결과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EPS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EPS를 분석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할 지표, 물류기업의 EPS 관리 방법, 가상의 물류기업 사례, 그리고 투자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EPS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PS는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주주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냅니다. EPS에는 크게 기본 EPS와 희석 EPS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EPS는 보통 주에 귀속되는 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회계 기간 중에 주식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점별로 유통 주식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말 주식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간의 주식수를 반영한 가중평균 값을 사용합니다. 희석 EPS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스톡옵션 등 앞으로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주식까지 반영한 지표입니다. 현재 기본 EPS가 높더라도 전환사채나 스톡옵션이 대규모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주식수가 증가하여 EPS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본 EPS와 함께 희석 EPS도 확인해야 합니다. EPS를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매출을 확대하고 원가를 절감하며 영업이익을 높이면 순이익이 증가하고 EPS도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순이익이 동일한 상태에서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면 주당 순이익은 증가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면 EPS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EPS가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가 좋아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던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의 순이익과 EPS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은 매년 반복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업성과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수가 감소해 EPS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회계상 평가 이익이나 환차익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S를 볼 때는 숫자의 증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익이 어떤 활동에서 발생했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인지,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PS를 분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EPS 하나만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EPS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의 질과 지속성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ER, EPS 증가율, 영업현금 흐름, ROE, 부채와 이자 비용, 주식수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PER은 주가수익 비율입니다. 현재 주가가 EPS의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EPS가 1000원이고 주가가 1만원이라면 PER은 10배입니다. 하지만 PE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된 기업이고 높다고 무조건 고평가된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성, 사업 위험, 이익의 안정성에 따라 적정 PER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류업종의 경쟁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과거 평균과 비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EPS 증가율입니다. EPS 증가율은
기업의 주당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EPS 증가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동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하는데 자산처분이익이나 환차익으로 순이익만 증가했다면 질 좋은 EPS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장부상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류기업은 거래처에 운송이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해도 매출 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ROE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ROE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부채 비율과 이자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채와 이자 비용입니다. 물류기업은 물류센터, 차량, 자동화 설비 등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여 순이익과 EPS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으로 주식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의 EPS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PS가 증가하고 영업현금 흐름도 증가하며 주식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채와 이자 비용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질 좋은 EPS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PS를 분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EPS 하나만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EPS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의 질과 지속성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ER, EPS 증가율, 영업현금 흐름, ROE, 부채와 이자 비용, 주식수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PER은 주가수익 비율입니다. 현재 주가가 EPS의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EPS가 1,000원이고 주가가 10,000원이라면 PER은 10배입니다. 하지만 PE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된 기업이고 높다고 무조건 고평가된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성, 사업 위험, 이익의 안정성에 따라 적정 PER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류업종의 경쟁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과거 평균과 비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EPS 증가율입니다. EPS 증가율은 기업의 주당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EPS 증가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동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하는데 자산처분이익이나 환차익으로 순이익만 증가했다면 질 좋은 EPS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장부상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류기업은 거래처에 운송이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해도 매출 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ROE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ROE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부채 비율과 이자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채와 이자 비용입니다. 물류기업은 물류센터, 차량, 자동화 설비 등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여 순이익과 EPS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으로 주식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의 EPS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PS가 증가하고 영업현금 흐름도 증가하며 주식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채와 이자 비용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면 질 좋은 EPS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류기업이 EPS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류기업의 EPS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매출 확대보다 마진 개선과 자본 효율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리 항목은 매출 단가입니다. 물류기업은 고객과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배송 등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 단가가 실제 원가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비, 인건비, 통행료, 임차료 등이 상승했는데도 계약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면 매출은 발생하지만 이익률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유류할증 제도를 적용하고 서비스 수준인 SLA에 따라 차등 가격을 설정하며 작업 난이도와 물동량 특성을 반영한 계약 단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가 절감입니다. 차량 적재율을 높이고 배차를 최적화하며 공차 운행을 줄이면 동일한 물동량을 더 적은 차량과 운행거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 운송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노선별 고객별 수익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주 단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차량 회전율과 적재 효율을 높여 전체 운송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 흡수입니다. 물류센터 임차료, 감가상각비, 관리인력 인건비, 자동화 설비 비용은 물동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창고 가동률을 높이고 자동화 설비 활용률을 개선해야 단위당 고정비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물동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과도한 물류센터와 설비를 유지하면 고정비 부담이 커져 EPS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전자본 관리입니다.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고와 선급 비용을 줄이면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특히 고객에게는 긴 결제 기간을 제공하면서 운송업체나 인력업체에는 짧은 기간의 비용을 지급하면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고객별 결제 조건과 매입 조건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영업 손익관리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외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손익, 일회성 비용은 영업이익과 별도로 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EPS는 매출 단가 개선, 운영효율 향상, 금융비용 절감, 주식 희석 요인 통제의 조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의 EPS 개선 브리지 예시에서도 기준값 120의 단가 개선 25와 효율 개선 18이 더해지고 이자 비용 14와 희석 요인 9가 차감되어 최종 개선값 140이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EPS는 재무부서만 관리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영업부서는 계약 단가를, 운영부서는 적재율과 가동률을, 재무부서는 현금 흐름과 이자 비용을, 경영진은 투자와 주식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상의 3PL 물류기업인 어물류 사례를 통해 EPS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물류는 창고, 운송, 배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개선 전 어물류의 매출은 1,000억 원이고 순이익은 40억 원입니다. 유통주식수는 1,000만 주입니다. EPS는 순이익 40억 원을 유통주식수 1,000만 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선 전 EPS는 400원입니다. 어물류는 EPS를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차 최적화와 공차율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배송을 완료한 차량이 빈 차로 물류센터까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물류는 복귀 노선의 화물을 확보하고 지역별 주문을 통합해 배차함으로써 공차 운행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류비, 통행료, 차량 감가상각비와 외주 운송비를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고 가동률 향상입니다. 센터별 보관 면적과 작업 공간의 이용률을 분석하여 저가동 구역을 통합하고 유휴 공간에 신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같은 창고 임차료와 설비비를 부담하면서 더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게 되자 단위당 고정비가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저수익 계약의 재가격화입니다. 고객별 매출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송거리, 작업시간, 피킹 횟수, 긴급 배송, 반품 처리 등을 반영하여 실제 수익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장기간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정하거나 서비스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을 통해 어물류의 순이익은 4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유통주식수는 1,000만 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선 후 EPS는 550원이 됩니다. 기존 400원에서 550원으로 증가했으므로 EPS 개선율은 37.5%입니다. 여기에 PER 12배를 적용하면 이론적인 주가평가 수준은 개선 전 4,800원에서 개선 후 6,600원으로 상승합니다. 물론 실제 주가는 시장 상황, 성장성, 금리, 경쟁 구조 등, 그러나 이 사례는 물류 현장의 운영 개선이 순이익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EPS와 기업 가치 평가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비용 삭감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인력을 줄이거나 차량 정비를 축소하면 배송 품질이 나빠지고 사고와 고객 이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EPS 개선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경영자가 물류기업의 EPS를 평가할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PS 증가의 원천입니다. EPS가 증가했다면 그 원인이 운임단가 상승인지, 물동량 증가인지, 비용 절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운임단가 인상에만 의존한 EPS 증가는 경쟁 심화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유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동량 증가와 적재율 개선, 창고 생산성 향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일회성 이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산 처분 이익, 환차익, 보험금 수익 등으로 EPS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뒤에도 본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조정 EPS 또는 정상화 EPS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 검증입니다. 순이익이 증가하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감소한다면
매출 채권이 늘어나거나 비용 지급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류기업은 차량 운행비와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장부상 이익보다 현금 흐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식수 관리입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스톡옵션 등으로 주식수가 증가하면 기업의 전체 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EPS뿐만 아니라 희석 EPS와 잠재 주식의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류 KPI와 EPS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류기업의 EPS는 현장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적재율, 공차율, 창고 가동률, 인당 처리량, 시간당 피킹 수량, 배송 생산성, 클레임률과 같은 운영지표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적재율이 상승하면 차량 한 대당 운송량이 증가하고 단위당 운송원가가 감소합니다. 공차율이 낮아지면 매출 없이 발생하던 운행비가 줄어듭니다. 창고 가동률이 높아지면 같은 임차료와 인건비로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배송 생산성이 높아지면 배송한 건당 인건비와 차량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EPS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EPS를 움직이는 선행지표를 부서별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PS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주식 한 주당 이익으로 보여주는 결과지표입니다. 물류기업이 지속적으로 EPS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임과 계약단가, 운송 및 창고원가, 시설 가동률, 운전자본, 현금 흐름, 이자 비용, 주식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PS 숫자가 증가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가가 본업의 경쟁력에서 발생했는지, 현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류 현장의 작은 효율 개선이 영업이익을 만들고 영업이익이 순이익으로 전환되며 최종적으로 EPS와 기업 가치의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물류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 개념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